한국어 선생님 급구가 영어 선생님 구합니다라는 공고 대신 도쿄의 거리를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영어 교사인 그는 이 현상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늘 영어가 세계 최고의 언어라고 생각했고 그것이 그에게 특별한 지위를 준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동료 선생님이 보여준 구인 공고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일본의 거대 기업들이 한국어 가능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는 영어 교사로서의 보증수표가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이 변화를 거부할 것인지 아니면 받아들일 것인지 그의 결정은 무엇이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이름은 알렉스 헤이먼드예요. 전 키가 크고 짧은 금발에 파란 눈을 가졌답니다. 한 번도 제가 모르는 언어 때문에 제 인생이 바뀔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어요. 몇 년 동안 영어를 쓰는 사람이라는 것만으로도 세계 곳곳에서 교사 일자리를 찾기에 충분했거든요. 그게 바로 제 기회의 티켓이었죠. 그날도 전 밴쿠버에 있는 작은 아파트에 앉아 핸드폰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또 하나의 한국 어학원 거절 이메일이 밝게 빛나고 있었죠. 저희는 단순히 원어민 영어 강사가 아니라 특별한 훈련을 받은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써 있었어요. 그 말이 괜히 마음에 더 큰 상처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전 화가 날 때마다 하는 버릇대로 핸드폰을 소파에 던지고 머리카락을 손가락으로 헤집고 있었죠. 왜 한국 학원들은 이렇게 까다로운 걸까? 내게 뭐가 부족한 거지?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고 있었어요. 전 퍼즐 풀기를 좋아하는데 이건 제가 풀 수 없는 퍼즐 같았어요. 그러던 중 친구 제이미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일본 어학원들이 선생님을 구하고 있대. 비자 과정도 더 쉽대. 일본이라고요? 그전엔 생각해 본 적도 없었죠. 저는 몸을 바로 세우고 노트북으로 도쿄 어학원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글로벌 랭귀지 아카데미가 눈에 들어왔죠. 멋진 건물, 괜찮은 급여, 그리고 당장 교사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2주 후, 저는 캐리어를 끌고 나리타 공항에 서 있었어요. 밖으로 나가자 공기가 무겁고 따뜻하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일자리를 얻지 못한 실망감이 아직 남아 있었지만 일본은 다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때는 이 이동이 언어와 그 중요성에 대한 제 모든 믿음을 바꿀 거라는 걸 알지 못했어요. 아카데미에서의 첫 주는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영어부는 7층, 건물의 최상층에 있었죠. 일본에서는 최상층에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였어요. 하지만 매일 이상한 점을 발견하고 있었어요. 한국어를 가르치는 4층은 항상 일본 학생들로 붐비고 있었거든요. 왜 한국어부가 이렇게 바쁜 거죠? 점심시간에 나카무라 선생님께 물어봤어요. 그녀는 친근한 동그란 눈과 어깨까지 단정하게 자른 갈색 머리를 가지고 있었죠. 처음엔 한국 드라마랑 음악 때문에 시작됐어요. 그녀가 설명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일자리 때문이에요. 큰 일본 회사들이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직원들을 원하고 있거든요. 이건 제 머릿속에서 이해가 안 됐어요. 영어가 항상 비즈니스와 여행의 가장 중요한 언어라고 믿어왔거든요. 그게 제가 항상 믿어온 거였죠. 하지만 여기서는 뭔가 다른 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가장 큰 충격은 직원 회의 중에 왔어요. 원장님이 발표했죠. 다음 학기부터 한국어부가 7층으로 이동하고 영어부는 4층으로 내려갑니다. 이건 한국어 수업이 이제 영어 수업보다 더 중요해졌다는 뜻이었어요. 더 나쁜 건 영어 교사 2명이 새로운 한국어 교사를 위한 자리를 만들기 위해 일자리를 잃게 된다는 거였죠. 심장이 더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제가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을까요? 전 방금 여기 왔는데요. 그 걱정이 가슴에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고 있었어요. 회의 후 저는 복도를 걸어 한국어 교실을 슬쩍 들여다봤어요. 학생들은 대화를 연습하고 노트북에 한국어 글자를 쓰고 있었죠. 모두 집중하고 신나 보였어요. 스기모토 선생님은 자신감 있게 교실을 돌아다니며 학생들의 발음을 도와주고 있었어요. 밖에 있는 게시판에서 토요타와 소니 같은 대기업의 구인 공고를 발견했어요. 모두 한국어 가능자 우대라고 써 있었죠. 그날 저녁, 저는 아파트 창가에 서서 도쿄의 도시 불빛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제가 이해했던 세상이 바로 제 눈앞에서 변하고 있었죠. 제게 기회와 자신감을 줬던 영어가 이제는 충분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일이 일어날 리가 없어 혼자 중얼거렸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핸드폰을 꺼내 일본의 한국어 트렌드를 검색했어요. 수많은 뉴스 기사가 뜨더군요. 증거는 명확했어요. 이건 단지 제 학교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었어요. 일본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었죠. 변화의 부름은 이제 속삭임이 아니었어요. 마치 끌 수 없는 알람처럼 크고 무시할 수 없게 들리고 있었죠. 뭔가 변해야 했고 그 뭔가는 바로 저일지도 몰랐어요. 이건 진짜가 아닐 거야. 큰 스크린의 발표 자료를 바라보며 혼잣말을 하고 있었어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죠. 한국어 학생은 300% 증가했고 영어 학생은 서서히 줄어들고 있었어요. 이게 제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려고 하면서 손가락으로 공책을 긴장하며 두드리고 있었어요. 그 후 며칠 동안 제가 알게 된 것을 무시하려고 애쓰고 있었죠. 점심시간에는 다른 영어 선생님들과 같이 앉아 있었어요. 서로에게 그냥 지나가는 유행일 뿐이야 라든가 영어는 항상 세계적으로 더 중요할 거야 라고 말하고 있었죠.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우리가 그저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수업 후 제 교재를 정리하고 있는데 스기모토 선생님이 한국어 수업을 준비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녀는 자신감 있게 걸으며 한국 전통 옷에서 영감을 받은 듯한 예쁜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죠. 수업이 시작되기 20분 전인데도 그녀의 교실은 이미 학생들로 가득 차고 있었어요. 또 만석인가요? 아무렇지 않은 척 물어봤어요. 그녀가 고개를 들고 미소 지었죠. 네, 고급반을 하나 더 추가해야 했어요. 너무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고 싶어 해서요. 잠시 망설이다가 절 괴롭히던 질문을 했어요. 이해가 안 돼요. 왜 한국어인가요? 왜 지금인가요? 그녀는 제게 더 가까이 오라고 손짓했어요. 뭔가 보여드릴게요. 교무실에서 스기모토 선생님은 태블릿을 보여줬어요. 거기엔 토요타, 파나소닉, 라쿠텐 같은 일본 대기업들의 구인 공고가 올라와 있었죠. 모두 같은 말을 하고 있었어요. 한국어 능력자 우대. 이젠 K-팝이나 한국 드라마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녀가 설명하고 있었어요. 이제는 비즈니스와 돈의 문제예요. 한국은 일본에게 매우 중요한 비즈니스 파트너가 됐어요. 기술 분야에서는 경쟁자이기도 하고요. 그녀의 말이 저를 강하게 때렸어요. 영어 교사로서 너무 편안하게 지내왔기 때문에 제 위치에 대해 의문을 품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제가 한국에서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언어가 영어에 도전할 수 있다는 생각은 거의 불가능하게 느껴졌어요. 영어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스기모토 선생님이 제 걱정스러운 표정을 알아채고 부드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더 이상 유일하게 중요한 언어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걸어가면서 그녀의 말이 머릿속에서 메아리치고 있었어요. 도쿄의 밝은 불빛이 이전에 내린 비로 생긴 웅덩이에 반짝이고 있었죠. 모든 것이 똑같아 보였지만 제 기분은 달랐어요. 편안했던 제 세계가 변하고 있었고 저도 그것과 함께 변하고 싶은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다음 날 학교 우편함에서 쪽지를 발견했어요. 나카무라 선생님이 보낸 것으로 아시아의 언어 트렌드에 관한 특별회의 정보가 적혀 있었죠. 그녀는 이렇게 썼어요. 알렉스 씨, 당신이 이것을 흥미롭게 생각할 것 같아요. 이 작은 친절함이 저를 감동시켰어요. 나카무라 선생님은 항상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알아챘죠. 그녀는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학교의 모든 것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는데 매우 능숙했어요. 쪽지를 손에 들고 빈 복도에 서 있었어요. 제 안에서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어쩌면 일어나고 있는 일에 저항하는 대신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가 된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제 아파트에서 쪽지를 다시 보고 있었어요. 회의는 내일 퇴근 후였죠. 정말로 가서 한국어가 영어보다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더 들어야 할까요? 한편으로는 쪽지를 버리고 모든 것이 괜찮다고 하는 척을 하고 싶었어요. 대신 자석으로 쪽지를 냉장고에 붙였어요. 저녁을 만들고 TV를 보려고 했지만 제 마음은 계속 스기모토 선생님이 보여준 것들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 구인 공고들, 사람으로 북적이는 한국어 교실들, 제 영어 수업의 빈 좌석들. 잠자리에 들기 전 창문으로 도쿄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봤어요. 이 도시는 항상 변하고 항상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죠.
어쩌면 저도 그래야 했어요. 좋아. 빈방에 대고 말했어요. 회의에 갈게. 알람을 맞추고 침대에 누웠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어요. 제 마음은 질문으로 가득 차 있었죠. 만약 일본에서 영어 교사 일자리가 사라진다면 어떡하지? 내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새로운 기술을 배워야 한다면? 영어 교사에 대한 내 모든 믿음이 틀렸다면? 마침내 잠이 들었을 때 모든 표지판이 한국어로 되어 있고 제가 아무것도 읽을 수 없는 교실을 꿈꿨어요. 불안하면서도 호기심을 느끼며 잠에서 깼어요. 어쩌면 나카무라 선생님과 스기모토 선생님은 저에게 중요한 것을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어쩌면 그들은 제가 너무 완고해서 알아차리지 못한 변화가 오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었던 건지도 몰라요. 다음 날 아침, 냉장고에서 회의 정보를 가져와 가방에 넣었어요. 아직도 가고 싶은지 확신이 서지 않았지만 무언가가 저를 앞으로 밀고 있었어요. 때로는 여정의 가장 어려운 부분이 첫 걸음을 내딛는 것이에요. 특히 그 걸음이 익숙하고 편안한 모든 것에서 멀어지게 할 때는요. 그때는 몰랐지만 이 회의가 제 인생의 방향을 바꿀 거예요. 제가 필요로 하는 스승들은 이미 나타났어요. 이제 저는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기만 하면 됐죠. 회의실은 너무 붐벼서 자리를 찾기가 힘들 정도였어요. 뒷줄에 있는 의자에 간신히 앉으며 공책을 꺼냈죠. 일본에서 언어 상황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모두 적어둘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연사는 도쿄대학의 유명한 교수님이었어요. 큰 스크린에 여러 가지 색깔의 차트들을 보여주고 계셨죠. 한 차트는 2020년 이후로 일본 고등학교의 한국어 수업이 300%나 증가했다는 걸 보여주고 있었어요. 또 다른 차트는 일본과 한국 기업들이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이 협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고요. 듣다 보니 저도 모르게 모든 것을 적고 있었어요. 더 이상 반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해하기 위해서였죠. 제 안에서 뭔가가 변하고 있었어요. 이 한국어 트렌드가 현실이고 중요하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있었거든요. 발표가 끝난 후 교수님께 질문하러 다가갔어요. 이 숫자들이 정말 놀랍네요. 제가 말했어요. 하지만 영어는 여전히 세계적으로 유리하지 않나요? 교수님이 친절하게 미소 지으셨어요. 언어의 중요성은 단순한 경쟁이 아닙니다. 그가 말했어요. 하지만 힘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합니다. 100년 전, 일본은 자신들이 통제하던 일부 지역에서 한국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오늘날에는 일본인들이 원해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죠. 역사는 재미있는 패턴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언어가 역사를 통해 중요성이 오르내린다는 것, 이 저를 강하게 때렸어요. 새로운 눈으로 학교로 걸어가면서 도처에 도전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큰 시험은 바로 다음 날 왔어요. 학교 원장이 2명의 영어 교사를 사무실로 불렀죠. 나중에 그들은 슬픈 표정으로 나왔어요. 일자리를 잃었던 거예요. 학교는 대신 더 많은 한국어 교사를 고용하고 있었어요. 저는 제 학생들이 피드백 양식에서 좋은 평가를 해줬기 때문에 해고되지 않았어요. 동료들이 책상을 정리하는 것을 보면서 안도감과 동시에 죄책감도 느끼고 있었어요. 남아있는 영어 교사들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단지 제가 일자리를 지켰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이 저를 이제 적으로 보는 걸까요? 그날 오후, 뜻밖의 동맹이 나타났어요. 나카무라 선생님이 퇴근 후 커피를 마시자고 초대했거든요. 회의에 가셨더군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커피를 저으며 말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제가 보는 방식이 바뀌고 있어요. 솔직히 인정했어요. 그녀가 따뜻하게 미소 지었죠. 변화는 항상 어려운 법이죠. 나카무라 선생님은 학교 사무실에서 그녀의 위치에서 이 변화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설명해 주셨어요. 작년에는 한국어 교사가 3명이었어요. 지금은 8명이고 곧 3명이 더 시작할 예정이에요. 어떻게 이 모든 변화를 그렇게 쉽게 다루세요? 제가 물었어요. 저는 그냥 변화를 다루는 것으로 보지 않아요. 그녀가 대답했어요. 성장으로 보는 거죠. 어쩌면 당신도 그럴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시험은 제 영어 수업 중에 왔어요. 학생들에게 왜 영어를 배우고 있는지 토론하라고 했거든요. 그들의 대답이 저를 놀라게 했어요. 외국인과 기본적인 대화를 하기 위해서요. 한 학생이 말했어요. 학교에서 필수라서요.
다른 학생이 말했고요. 한국어 다음으로 두 번째 기술로요. 세 번째 학생이 덧붙였어요. 그때 평소에 조용한 타나카라는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제 회사가 서울에 사무실을 열 예정이에요. 그가 설명했어요.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먼저 갈 수 있을 거예요. 영어도 알면 좋지만 한국어는 필수예요. 필수라. 이 단어가 그날 저녁 집으로 걸어가면서도 제 마음속에 남아 있었어요. 도쿄의 형형색색 네온 사인들이 제 주변에서 반짝이고 있었죠. 한국어 교재가 진열된 서점 창가 앞에서 멈춰 섰어요. 핸드폰을 꺼내 들고 마음이 바뀌기 전에 한국어 기초를 검색했어요. 그날 밤 한국어를 써보려고 했죠. 이 새로운 기호들로 제 손가락이 어색하게 느껴졌어요. 간단한 인사말을 연습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알렉스입니다. 입안에서 소리가 이상하게 느껴졌지만 이 도전에는 뭔가 에너지를 주는 것이 있었어요. 저는 항상 퍼즐을 풀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을 좋아했거든요. 처음에는 이 생각에 저항했음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이 이 새로운 도전에 흥분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핸드폰에 한국어 앱을 다운로드했어요. 점심시간에는 다른 영어 선생님들과 수다를 떠는 대신 기본 발음을 연습하고 있었죠. 스기모토 선생님이 알아차리고 교무실 건너편에서 격려하는 미소를 보내주셨어요. 방과 후 제 책상에서 쪽지를 발견했어요. 스기모토 선생님이 보낸 거였죠. 새 언어를 배우는 건 용감한 일이에요. 도움이 필요하시면 알려주세요. 초보자용 한국어 책과 웹사이트 목록도 있었어요. 중요한 선을 넘었어요. 더 이상 이 언어 변화가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을 지켜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일부가 되고 있었어요. 여정은 어렵지만 보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날 저녁 잠들기 전에 1시간 동안 한국어를 연습했어요. 불을 끄면서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죠. 세상은 영원히 같은 상태로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어도 다른 모든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중요성이 변해요. 세상과 함께 변할 수 있는 능력이 어쩌면 가장 가치 있는 기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어 단어들이 머릿속에 떠다니며 잠이 들었어요. 더 이상 낯설고 위협적이 아니라 흥미롭고 가능성으로 가득 찬 느낌이었죠. 내일은 새로운 시험들이 있겠지만 이제 그것들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한국어 앱에서 알림이 울리며 휴대폰이 진동하고 있었어요. 연속 7일 동안 연습했습니다. 작은 성취였지만 뿌듯한 마음이 들었죠. 제 새로운 여정이 속도를 내고 있었어요. 교무실에서는 영어 수업을 준비하면서 조용히 한국어 문구를 연습하고 있었어요. 스기모토 선생님이 이를 알아채고 한국 TV 프로그램 목록이 적힌 종이를 테이블 너머로 슬쩍 밀어주셨죠. 이걸 보면 학습에 도움이 돼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누군가 절 응원해주는 기분이 정말 좋았어요. 가장 큰 도전은 월요일 아침 회의 중에 찾아왔어요. 학교 원장님이 중요한 발표를 하기 위해 방 앞에 서 계셨죠. 특별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원장님이 말씀하셨어요. 비즈니스맨들을 위한 이중 언어 세미나로 영어와 한국어 수업을 결합한 거예요. 두 학과에서 자원자가 필요합니다. 너무 많이 생각하기도 전에 제 손이 올라가고 있었어요. 제가 돕고 싶습니다. 제 입에서 말이 나오는 걸 들었어요.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고 있었죠. 어떤 얼굴은 놀란 표정을, 또 다른 얼굴들은 의심의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헤이먼드 씨, 한국어를 하십니까? 원장님이 눈썹을 올리며 물으셨어요. 배우고 있어요. 솔직히 인정했어요. 하지만 제 관점인 한국어를 막 배우기 시작한 사람으로서 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잠시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그때 스기모토 선생님이 말씀하셨죠. 동의해요.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영어 선생님이 있다는 것은 우리 학생들에게 아주 강력한 본보기가 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저는 프로젝트 팀의 일원이 되었어요. 이것이 제 큰 시험이 되었죠. 늦은 밤까지 한국어 문법을 공부하고 목이 아플 때까지 발음을 연습하고 두 언어를 연결하는 자료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일부 영어 선생님들은 절 피하기 시작했어요. 한 명은 심지어 불친절한 어조로 편을 바꾸나요? 라고 물었죠. 하지만 닫히는 문이 있으면 다른 문이 열렸어요. 한국어 선생님들이 복도에서 저에게 인사하기 시작했고 발음을 도와주겠다고 제안해 주셨어요.
제 영어 수업의 일본 학생들도 수업 후에 물어보기 시작했죠. 선생님도 한국어를 배우고 계신다는 게 정말인가요? 세미나 전날 밤, 저는 화장실 거울 앞에 서서 한국어 소개를 연습하고 있었어요. 단어들이 더 이상 완전히 낯설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것들은 새로운 버전의 저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었죠. 단지 영어 교사가 아니라 언어 학습자로서요. 언어의 중요성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으로서요. 세미나 당일이 왔어요. 방 앞으로 걸어가면서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죠. 관중석에는 비즈니스맨들, 교사들, 학생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영어로 시작한 다음 조심스럽게 연습한 한국어 소개로 전환했어요. 일부 사람들은 미소 지으며 격려하듯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죠. 1년 전 다시 영어로 전환하며 계속했어요. 저는 영어가 항상 가장 중요한 언어일 것이라고 믿었어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일본에 왔죠. 하지만 그 후 우리가 언어의 컴백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을 목격했어요. 한국어가 힘이 아니라 비즈니스 연결과 문화적 공유를 통해 더 중요해지는 것을요. 말하는 동안 나카무라 선생님과 스기모토 선생님이 방 뒤에서 지켜보고 계신 것을 알아챘어요. 그분들의 친절한 지도가 저를 이 변화의 순간으로 이끌어 주셨던 거죠. 저는 교사이자 학생으로서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마무리했어요. 미래는 한 가지 언어를 완벽하게 구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적응할 수 있고 중요성이 변한다는 것을 인식하며 그것과 함께 변화할 용기가 있는 사람들에게 속합니다. 그 뒤에 이어진 박수는 제 귀환을 알리고 있었어요. 제가 떠나온 같은 세계가 아니라 언어가 단순한 의사소통 이상의 것임을 이해하는 새로운 세계로요. 언어는 권력, 문화, 역사, 기회와 연결되어 있어요. 제 여정은 저를 특별 대우를 기대했던 영어 사용자에서 언어가 어떻게 발전하는지에 대한 복잡한 현실을 받아들이는 언어 학습자로 변화시켰죠. 세미나가 끝나고 방을 정리하는 동안 스기모토 선생님이 다가오셨어요. 한국어 발음이 좋아졌네요. 친절한 미소로 말씀하셨어요. 좋은 선생님들이 계셨으니까요. 답했어요. 그날 저녁 도쿄 거리를 걸으면서 일본어, 영어, 그리고 점점 더 많아지는 한국어 간판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밝은 네온 불빛들은 제가 이제 맞서 싸우는 대신 일부가 된 변화하는 언어 풍경을 보여주고 있었죠. 핸드폰을 꺼내 한국어 학습 앱을 열고 오늘의 수업을 준비했어요. 영웅의 여정은 실제로 끝나지 않지만 변화에 맞서 싸우는 것에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특권에서 겸손으로, 똑같이 머무르는 것에서 성장하는 것으로, 제가 세상과 그 안에서의 제 위치를 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다음 주에는 더 많은 변화가 찾아왔어요. 제 한국어 스터디 그룹은 세미나에 영감을 받은 다른 영어 교사 3명을 포함하게 되었죠. 우리는 방과 후 일주일에 2번씩 만나 함께 기본 대화를 연습하고 있었어요. 학교 원장님이 복도에서 절 멈춰 세우셨어요. 헤이먼드 씨, 당신의 주도성에 감명받았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우리는 더 많은 이중 언어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어요. 개발을 도와주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집에서는 제 아파트에 작은 한국어 학습 공간을 마련했어요. 한국어 단어가 적힌 플래시카드가 벽에 붙어 있었죠. 서울 지도가 제 책상 옆에 걸려 있었고요. 한국어 알파벳 차트는 냉장고에 붙어 있었어요. 이 간단한 물건들이 제 새로운 길을 보여주고 있었죠. 캐나다에 계신 부모님께 화상통화로 제 새로운 언어 여정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처음에는 두 분 다 혼란스러워 보이셨어요. 하지만 넌 영어 선생님이잖아.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왜 한국어가 필요한 거니? 일본에서 변화하는 언어 풍경에 대해, 국가 간의 비즈니스 연결에 대해, 새로운 현실에 적응하는 것에 대해 설명해 드렸어요. 통화가 끝날 무렵 부모님은 완전히 납득하진 않으셨지만 제 결정을 지지해 주셨어요. 오늘의 한국어 수업을 시작하기 위해 화면을 탭하면서 제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에 대해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한때 거부했던 부름이 이제는 제가 즐겁게 걷고 있는 길이 되었죠. 한 번에 한 한국어 단어씩요. 제 여정은 때로는 우리가 가장 저항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것일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창밖으로 도쿄는 계속해서 생명력으로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 거리 어딘가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변화와 성장에 비슷한 여정을 하고 있었죠.
우리 모두는 오래된 규칙들이 바뀌고 새로운 가능성들이 열리는 변화하는 세계의 일부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 변화를 두려워하는 대신 그것이 어디로 이끌지 기대하고 있었어요. 잘 들으셨나요? 세상에는 가슴 따뜻한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감동 힐링 사연은 해외에서 전해지는 감동적인 사연들을 소개하며 다양한 이야기들을 통해 위로와 희망, 그리고 하루의 힐링을 선물해드립니다. 조그마한 힐링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큰 힘이 되어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